안녕하십니까.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채식을 하면 빈혈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? 하는 질문을 답하겠습니다. 그러면 채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빈혈이 생기는가? 그것은 아닙니다.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채식을 했을 때 빈혈이 생길 수 있고 또 제대로 채식을 하면 어떻게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보통 이제 철분이 결핍이 됐을 때 빈혈이 생기는데요. 철분이 결핍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특별히 여성들은 폐경기 전까지 매달 출혈을 하기 때문에 그 출혈을 통해서 철분이 결핍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철분이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분 결핍증이 생깁니다. 그리고 그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불균형진 식사 때문에 생기는 철분 결핍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첫 번째 이게 피곤하고 졸린 그러한 증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손톱과 머리카락이 잘 부러집니다. 약해져서. 그리고 입술과 입가에 그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. 그리고 심장통이 생깁니다. 그러면 이러한 그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찾아가면 의사들은 그 알약을 섭취하라고 합니다. 철분 알약을 하루 3회 4주 동안 복용을 한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하죠.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계속 철분을 섭취하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영양식으로 또 건강식으로 또 다양한 그 다이어트로 철분을 섭취하라고 하는 것이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알약으로 복용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육식을 통해서 철분을 섭취하라고 합니다. 어떤 분들은 이 철분을 섭취할 때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페러스 글루코네이트라는 것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페러스 서페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페러스 서페이트는 그 좀 속이 불편하게 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채식을 하면은 철분 흡수가 잘 되지 않을까요?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. 첫 번째, 콩인 경우에는 피틴산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시금치는 옥살산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타닌이라는 것이 있는데 타닌은 채소나 과일을 먹었을 때 좀 떫은 맛을 내게 하는 것이 타닌이고요. 그 다음에 커피인 경우에는 주석산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견과류에도 주석산이 들어있고 초콜릿도 주석산이 들어있습니다. 그 식품 중에서 그 첨가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이나 캔디 같은 것을 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를 육식과 같이 섭취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철분에 있어서는 흡수가 잘 된다고 이제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육식을 하게 되면 다른 그 건강에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붉은 그 고기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?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하얀 고기 중에서 닭고기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? 닭고기를 하루에 50g씩 10년 동안 섭취한 사람들이 췌장암 발병률이 72%나 증가했다는 것도 그 한 40만 명 이상 되는 유럽 연구 결과가 밝혔거든요.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육식이 그 올게닉으로 유기농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량 생산하기 때문에 첨가된 호르몬과 또 항생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육식을 통해서 철분을 의존한다는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채식을 하면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이 관건인데 그것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. 여기 그 육식을 했을 때 왜 문제가 되는지 대표적인 연구가 있는데요. 보통 육식을 했을 때 적혈구를 직접 섭취하게 되는데 무슨 적혈구입니까? 동물 속에 들어있는 동물의 피 속에 들어있는
적혈구를 직접 먹게 되는데 적혈구 안에는 힘이라는 비단백질 물질이 있는데요. 이 물질이 고기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이 물질을 섭취하는 것과 담과 같은 질병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데요. 암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암들이 직장암, 대장암, 췌장암, 폐암이 그 폐암 발병률이 증가하고요. 또 당뇨병과 심장병도 육류를 통해서 많이 섭취했을 때 이러한 질병의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붉은 고기를 피하고 될 수 있으면은 흰 고기를 섭취하라고 해서 닭고기나 생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은 닭고기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있고 또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호르몬 주사와 또 특별히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한 육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그 생선은 어떻습니까? 생선 중에서 투나와 같이 굉장히 큰 참치, 굉장히 큰 물고기는 뭐가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? 수은이 들어있어서 우리 뇌에 그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몸속에 그 수은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남의 살, 그렇죠? 눈을 쳐다볼 수 있는 모든 그 육류 음식들을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생활 습관인데요. 그러면 철분을 어떻게 흡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? 여기 그 힘이라는 그 물질이 적혈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여기 적혈구가 있고 그 안에 힘이 들어있고 힘에 무엇이 있냐면은 철분이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철분이 있어야지 산소 공급이 가능한 것이죠. 근데 이 산소 공급이 적혈구가 하는 일인데 육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안에 피가 들어있으니까 동물의 피가 있으니까 피를 섭취함을 통해서 철분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좀 용이한 그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철분을 섭취하게 되면 힘 섭취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암과 당뇨병과 심장병에 걸린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신체적인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피채 먹지 말게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피 자체에 또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 있고 피를 흘리게 되면 일단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되죠.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동물을 죽이는 그 자체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병균을 또 옮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육식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이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채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? 여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 시금치를 익혔을 경우에 100g의 칼로리가 되는 그 시금치를 섭취하게 되면 15.6mg이나 되는 철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소고기 스테이크를 비교를 했는데 그 같은 그 칼로리 양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1.1 정도의 철분을 섭취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칼로리를 계산을 하면 체중 관리로는 이것이 좋은데 양으로 또 계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시금치를 100칼로리 정도, 시금치를 통해서 100칼로리를 섭취하려면 어느 정도의 양을 먹어야 되냐면 500g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. 꽤 많은 양이죠. 그러니까 시금치 500g을 채소로, 그 신선한 채소로 먹게 되면은 좀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살짝 익히는 것이 좋고요. 스테이크를 먹게 될 경우에는 50g만 섭취를 하면 됩니다. 그런데 그 육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힘을 섭취하게 되고 또 이물질인 그 육식 그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동맥경화 현상이 증가할 수 있어서 심장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당뇨병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피하시는 것이 확실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철분 섭취를 다양한 채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면 철분이 듬뿍 들어있는 그 채소와 그 과일 사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
그 골고루 그 한 두세 접시 정도 드시게 되면 충분한 그 철분을 섭취하게 되는데, 요렇게 드실 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드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씀드렸던 비타민 C입니다. 그래서 비타민 C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드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것을 완화해주고 또 막아주기 때문에 그 채소 속에 들어있는, 과일 속에 들어있는 철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비타민 C가 듬뿍 들어있는, 여기 뭐 대표적으로 뭘까요? 피망이 127mg이나 들어있죠. 그리고 오렌지는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, 먹었을 때 70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피망이 오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실 때, 다른 채소를 드실 때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시면 철분을 흡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육식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막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채식을 통해서 충분히 철분 섭취를 해서 철분 결핍 때문에 생기는 빈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그 채식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우리 쉼터에서는 이러한 그 채식을 소개를 하는데요. 비타민 C를 쉽게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쉼터에 있는 오렌지 밭에서 이제 오렌지를 따서 직접 아주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짜서 소개를 드리고, 여기 보면은 밀고기를 만든 채소 고기입니다. 그리고 여기 피망이 있죠. 제가 이 상황에서는 이 사진에서는 피망을 충분히 담지 않았는데, 충분히 음식으로만 철분을 섭취하려면 피망이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피망과 다양한 채소를 드시게 되면, 여기 이제 시금치나 뭐 호박씨나 견과류에 이제 그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데, 피망만 들어있어도 그 철분이 잘 흡수된다 하는 것을 오늘 배우셨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렌지 주스를 드시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채식을 하면서도 철분을 흡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. 그리고 전 세계적인 채식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채식자들과 그리고 육식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그 철분 결핍증을 비교해 봤을 때, 채식을 했다고 해서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빈혈증이, 철분 결핍성 빈혈증이 더 많다는 그 증거가 없습니다.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는 가끔 가다가 나오지만은, 제대로 된 채식을 하게 되면, 충분히 비타민 C만 섭취만 하게 되면 채식만 하더라도 그 철분 결핍증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게 빈혈증이 없이 채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이 시간에는 채식주의자들이 잘 걸릴 수 있는 또 다른 빈혈증, 비타민 B12 결핍증 때문에 생기는 빈혈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이 시간까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충분한 채식으로 철분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